병원이 잘 말해주지 않는 식습관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과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그 계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이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내과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몸에 좋다니까, 남들이 다 먹으니까 이런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음식 조합을 따라하는 습관, 제발 한 번만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조용히 문제를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수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75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삶은 계란을 드셨습니다. 거기에 항상 곁들이는 음식이 있었죠. 이게 몸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수년 동안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병원 검사에서는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짜게 먹지도 않고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문제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고 있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의 사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매일 같은 음식 조합을 반복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신장과 위장에 부담을 쌓고 계십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음식 궁합입니다. 잘못 먹게 되면 단순히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에 염증을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들 실수하시는 조합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과 감을 같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후식처럼 감 하나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위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고 감이나 곶감을 함께 드시던 70대 남성분이 되셨습니다. 식사 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배가 콕콕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서로 달라붙으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그 결과가 더부룩함, 소화불량, 복통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도 많고 위 운동도 활발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위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런 음식 조합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특히 어르신들께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경고입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 곶감, 말린 감을 바로 드시는 습관,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감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공복에 감을 드시는 것도 위가 약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은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처럼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먹고 있었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조절해 보십시오.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 역시 정말 흔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두유 한 팩,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도 사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계란의 단백질을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는 습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나중에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는 계란,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두유를 드시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란을 드실 때는 두유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연한 차가 위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소화 상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서는 계란과 녹차 조합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추가 꿀팁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계란 드시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니까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 조합 역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차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이 타닌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위장에서는 소화 과정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를 진하게 우려서 드시는 경우 또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 드시고 바로 녹차를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답답하거나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녹차가 나쁜 음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녹차 자체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를 바로 드시는 습관, 이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을 드셨다면 녹차는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침 식사 때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시고 녹차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따로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 두유, 녹차 이 3가지 모두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과 동시에 먹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먹는 순서입니다. 계란을 공복에 바로 드시는 분들 특히 아침에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공복에 계란을 바로 드시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란을 첫 음식으로 드시기보다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조금 뒤에 계란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드럽게 익힌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위에 부담이 적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계란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 가공식품, 자극적인 반찬과 함께 드시는 습관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랑 아무 때나 같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감, 두유, 녹차 이 세 가지는 계란과 동시에 드시는 습관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신장과 위장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용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음식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맞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가족, 친구, 이웃, 주변 어르신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계란 먹는 방법 하나만 조금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